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루스와 하늘입니다. 네, 오늘은 이 핫한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죠. 네. 요새 완전 폭락했잖아요. 완전 폭락했어요. 반토막이 아니고 거의 한 3토막씩. 고점 3분의 대비 1 토막.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그러면 다시 올라갈 확률은 없을까요? 다시 올라갈 확률이 없습니다. 왜죠? 왜냐면 일단 신규 가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점점 빠지고 있어요, 가격이. 신규 가입을 막아놨으니까 뭐 새로운 자금이 유입돼야 올라갈 수가 있는데, 신규 가입이 막아졌나요? 네, 신규 가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뭐 니들 맘대로 해라, 근데 문제 생기면 니들 책임져라, 이렇게 해놓고 있으니까 은행들이 뭐 책임져라 라고 하니까 무슨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몰라. 지금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안 하고 있어요. 책임질 거면 그냥 돈이 다 없어지는 게 책임 아닌가? 자기 돈은 다 잃는 거. 그렇지. 근데 자금 세탁이나 뭐 범죄에 악용되면은, 범죄에 이용됐을 때. 근데 은행 보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뭐 그런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새로운 자금의 유입이 막혔습니다. 점점 그렇군요. 돈을 빼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곧 망하는 건가요? 내가 봐서는 돈을 점점 빼다가 이제 가격이 내려가다가 정말 바닥까지 가면은 정부에서 딱 규제를 푸는 순간, 신규 자금이 막 들어올 때 네. 다시 한번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비트코인이 거래를 하려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혀 상용화는 안 되고 투기 목적으로만 되고 있잖아요. 거래는 뭐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한다고 하는 데도 있긴 있는데,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크고 하니까 또 거래 절차도 좀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도 맞아요. 좀 걸리고. 그리고 이제 이 기술 자체가 개발 중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뭐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뭐 지금은 투자 상품으로서의 가치만 있는 거죠 지금. 한번 해보셨나요? 뭐 조금 해봤습니다. 돈 좀 버셨나요? 뭐 오르락 막 올랐다가 내렸다가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좀 잃었겠네요. 상토막 나서. 그냥 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포기? 네. 주변에 보니까 벌었다가 뭐 원금만 찾은 분들도 있고, 벌었다가 현금화해서 좀 수익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팔았던 사람들은 이제 뭐 돈을 번 거죠. 그리고 올랐다가, 그러니까 폭등한 게 1월 초에 좀 폭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은 뭐 이 작년 내내 올랐지만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가지고 폭등을 한번 겪고 난 다음에 내릴 때 뺀 사람들은 돈을 좀 벌었고, 네. 폭등하니까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더 산 사람들은 이제 폭락할 때 못 팔고 나와서 지금 이제 손해를 보고 있고. 그렇겠네. 그렇죠. 또 내리니까 이제 저점인가 보다 하고 들어갔던 사람은 더 내려가지고 또 손해를 보고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맞아. 돈 쉽게 벌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꽤 많겠네요. 망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돈 번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그 논란이 되는 거는 정부에서 너무 개입이 좀 많았다. 맞아. 그냥 놔뒀으면은 뭐 핑계거리가 없었을 텐데, 정부에서 뭐 거래소를 폐쇄한다 했다가 뭐 불법 도박으로 규정한다고 했다가 맞아. 다시 뭐 개발, 또 뭐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뭐라고 해야 되나, 촉진시키기 위해서 뭐 노력은 해야 되겠다고 했다가, 이번엔 30일 날 뭐 신규 계좌를 연다고 했다가 은행 너네 맘대로 해라, 대신 법적인 책임을 져라 라고 하니까 은행들은 또 뭐 안 열고 뭐 안 열어주고.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많죠. 아싸리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네.
괜찮을 텐데 지금 규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중국, 인도네시아 그냥 후진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지. 미국 같은 경우는 선물 상품으로까지 나왔고. 선물 상품. 맞아,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뭔가 좀 비싸다던데? 비트코인 맞아요. 거래가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가상화폐를 더 좋아해서 더 많은 비싼 돈을 주고도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거는 뭐 나는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게, 초코파이 같은 거는 초코파이를 해서 그런데 하여튼 실물 상품이 각 나라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네. 우리나라의 초코파이 가격이랑 중국, 인도네시아 초코파이 가격이 다르듯이, 맞네. 우리나라에서 회 먹으려면 비싸지만 태국 가서 먹으면 되게 싸요. 맞아요. 그거 가지고 누가 우리나라 회값에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하지 않잖아.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문제라고 보진 않는데, 막 대출 땡겨서 막 여기 투자했다가 폭락하고 이러면은 그런 한강 사람들이, 간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한강 가게 되는 사람들이 또 생기겠죠. 근데 그거는 꼭 가상화폐 문제라고 보진 않고, 네. 강원랜드 가면은 벌써 그런 분들 많아요. 강원랜드 주변에 가면은 인생 망해가지고 노숙자 하시는 분들 많고, 네. 집에 못 돌아가시는 분들 많고. 아이고. 보통 한강 가야 되는데 그냥 한강이 너무 멀어서 못 가는 거지. 아마 강원랜드 근처에 큰 강이 있었으면은 아마 다 메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분들 많죠. 또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번 주변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한 사람 없어요? 있네요, 한 명. 그때 그 주식한다는 친구인데 결국 주식을 말아먹고 아하. 비트코인도 하나 본데 이번에 또 폭락했으니까 또 망했겠죠? 완전 타이밍이 망하는 타이밍만 들어갔네. 주식도 안타깝네요. 주식이 왜 망했지? 주식도 코스닥이 거의 900을 육박하고, 네, 코스피는 초반에는 좀 잘 따다가 잘 오르다가 또 최근에 내려갔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거 이렇게 시세 차익을 봐야 되는 거,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투자 상품은, 이 자산을 내가 샀다가도 가격이 오르는 타이밍에 팔아야 확정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들고 갔을 때, 뭐 어떤 걸 들고 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잃을 확률이 더 많아요. 개인의 관점에서. 왜냐면은 개인들은 그 들어가는 자금 자체가 항상 빼야 되는 자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떼야 되는 자금? 중간에 빼야 된다고. 빼야 되는 자금. 그렇죠. 예를 들어 대출 받았어. 대출 만기가 있어. 네. 근데 그 만기 때 가격이 올라 있으면은 정말 좋은데, 갚아야 되는 타이밍에 내려가 있다거나, 네.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렇죠. 아예 그냥 여유 자금, 정말 그냥 예를 주식이면 주식, 코인이면 코인, 그것만 사기 위한 목적의 돈이 따로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개인이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어떤 투자 기관이나 투자 회사 같은 경우야 딱 포트폴리오라는 걸 쫙 짜가지고 담아 놓겠지만, 개인은 그렇지 못해. 그래프를 보고 올라가면 두근두근거리고 맞아. 전 재산 올인한 사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야 지금 다 담궈야 돼. 그럼 2배, 3배 올라갈 거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네. 담궜다가 내려가면은 이제 한강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가면은 졸라 죽겠네. 그럼요. 여름에 가도 어차피 한강 가면 사망이지만, 고통 없이 가려면은 따뜻할 때 가는 게 좋죠. 그런가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또 내리면은 또 물타기라는 걸 합니다. 물타기. 네. 저점이야 하면서 계속 사요. 저점이야 계속 사다가 이제 바닥까지 가면은 또 한강 가야 되는 거예요. 한강 가는 방법이 많네요. 한강 가는 방법은 다양해요. 올라도 보통 한강 갈 수 있고, 내려도 갈 수 있어요. 맞네. 그냥 올라가면은 이제 팔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다행인데,
근데 팔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한번 번 경험이 있어. 맞아. 쫙 뭔가 내가 500원 넣었는데 1000원이 되면은 그 기쁨은 이게 도박이 약물 중독보다 이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이 더 많대요. 맞아. 비트코인 중독돼가지고 막 24시간 동안 그거 차트 확인한다는 사람들도 맞아. 많던데. 그러니까 이거는 담배나 술은 24시간 마실 수 없는데 맞아. 도박은 24시간 할 수 있어. 게임처럼. 게임처럼. 그래서 이거를 막 올랐다가 이제 어떻게 팔았어요. 팔았는데 내려갔어. 이야, 나는 돈 벌었다. 나는 뭔가 이거에 촉이 있어. 감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하게 돼. 그러다가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왔어. 딱 사요. 사서 또 운 좋게 계속 또 올라. 그럼 또 팔어. 그러면 이제 2번의 승리를 했잖아. 네. 근데 사람이 계속 이길 수 없어요. 맞아.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만 2번이야 하고 또 들어갔다가 쭉쭉쭉 빠지면은 여기 저점인 것 같아. 물타기 하다가 바닥까지 가면 이제 한강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강을 빨리 가나 늦게 가나 순서만 다를 뿐 가게 돼 있어요. 리스크가 큰 것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이 자산은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은 돈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 네. 이 자산에 초점을 둬요. 이 자산에다가 돈을 투자해도 가치가 있느냐. 네. 그래서 이 자산을 늘려가기만 하면은 내가 부자가 되느냐. 네. 그때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그럼요. 에셋. 이게 자산이냐 부채냐를 명확하게 내가 구분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자산 로버트 키요사키가 명확하게 잘 구분해놨어요. 자산은 그걸 샀을 때 돈이 나오는 것, 나에게 돈을 주는 것. 네. 부채는 그걸 샀을 때 내 돈이 빨려 들어가는 것.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주식이랑 비트코인은 부채예요. 부채. 부채다. 자, 왜 부채냐? 돈이 거기서 나오느냐 빨려 들어가느냐를 보면 돼요. 네. 내가 주식을 사. 쭉쭉쭉쭉 올라요. 올라. 오른다고 해서 나한테 돈을 주지 않아요. 팔아야 돼요. 근데 만약 이게 내려가 쭉쭉쭉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올라가면은 추격 매수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 추격 매수. 조금 올랐을 때 더 추격 매수는 딱 올라가니까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수익이 나니까 올라갈 걸 기대하고. 자, 그러면 추격 매수를 해. 그러면 이 자산이 나의 돈을 빨아먹어요. 돈을 뱉어낸 거야, 나한테. 빨아먹었죠. 빨아먹어요. 내 장고에 있는 돈은 자꾸 주식 계좌로 자꾸 흘러가 들어가는 거야. 추격 매수를 하니까. 네. 근데 이게 내려가. 그럼 물타기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통장고에서 돈이 또 주식회사 들어가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100이면 100. 주식 계좌에서 내 은행 잔고로 들어오는 일은 100이면 100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저번에랑 똑같은 결론인 것 같군요. 주식보다는 부동산? 절대 없어요. 배당주는 배당이 나오지만 네. 배당에서 나온 돈이 내 은행 잔고로 들어오는 일은 100이면 100 없어요. 물론 그걸 내 은행 통장으로 보내면 되지만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안에서 돌다가 내려가면 줄어들고 올라가면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투자 잘못하면 이제 물리고 망하고. 물린다는 건 이제 내가 산 가격보다 내려가지고 안 올라가는 거지. 근데 물타기 할 돈도 없어 이제. 망했네. 그렇죠. 그러면 난 통장에 돈은 없는데 이걸 팔 수도 없어. 돈이 없어요. 네. 망했네요. 망한 거죠. 그래서 쭉 오랫동안 하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주식이나 뭐 그런 거는 예를 들어 주식에 운 좋게 들어갔다가 땄어. 그러면 그거 빨리 팔아서 떡을 사 먹으면 돼요. 떡이요? 그 돈으로 떡을 사 먹는 게 낫지. 다시 재투자한다. 그냥 재미로만 그래서 해보는 거죠. 그렇죠.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라는 거는 나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주식은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가지 않아요. 그 회사 오너가, 그 회사 직원들이, 세계 경제 상황이 나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그건 그냥 도박인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은 도박이에요. 그렇네요. 그럼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뭐 딴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마 한 달, 두 달 뒤에 다시 물어보면은 점점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사람들은 늘어나고 딴 사람들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보통 개미들의 투자 패턴을 보면. 그렇군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는 어떠냐? 어떠냐?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오피스텔을 샀다. 월세 나오는 거. 그럼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나와요? 네. 자, 그러면 1년 뒤에 다시 물어봐. 3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러면 1년 뒤에 또 물어봐. 30만 원 받고 있어요. 별로 다른 건 없지만 1년, 2년, 3 매년 이 사람은 1년에 360만 원씩의 수익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나오는 30만 원을 매달 주식을 살 수 있겠죠. 네. 그럼 매달 주식을 사는 거야. 딱 이런 자산, 우리 안전한 자산에서 나온 돈으로 고정 수익을 가지고 이런 위험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자산을 사는 거예요. 돈이 계속 나오니까. 그럼 내리면 또 사면 돼. 그냥 매 다음 달에 나오는 돈으로. 내리면 또 살 수 있어. 오르라도 그럼 또 살 수 있어.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다가 뭐 좀 오르면은 또 그걸 팔아가지고 어떤 뭐 다시 오피스텔 하나를 더 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한 달에 60만 원 나오겠죠.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거는. 그렇네요. 네, 고정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5천만 원짜리 오피스텔 사는데 5천만 원 별로 안 들어요.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50% 대출, 네. 그래서 잔금 2,500만 원. 근데 보증금이 또 5,500 정도 돼. 네. 그러면 한 2,500 있으면 돼. 2,500. 반값으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그 정도의 목돈을 모으는데 인내심이 없어요. 한 500만 원 되면 주식에 빨리 넣어. 빨리 뻥튀기 해가지고 부자 되려고. 뻥튀기 시키려고 해서. 그럼 500만 원이 내려서 300만 원 되잖아. 그럼 또 월급 넣어서 또 물타기 합니다. 물타기 해서 또 올라가면 또 좋아요. 오예 해서 또 추격 매수를 해요. 그럼 또 내려요. 그럼 또 물타기 합니다. 올라가요. 그럼 또 추격 매수해요. 그럼 가다 가면 거의 본전이에요. 거의 뭐 그렇겠네. 시간만 맨날 그거 쳐다보고 있고, 올랐을 때는 기분 좋으니까 커피 쏘고 밥 사고 돈도 안 그러면 또 들어. 돈 없고. 또 내리면 기분 안 좋고, 내렸으니까 내 월급 통장에서 또 주식 계좌로 돈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부동산으로 5천만 원을 모으면 계속 꾸준하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5천만 원 그러면 정도. 그냥 최소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몇 천만 원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싸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경매 같은 건데, 네. 근데 그런 거는 지식이 없이는 위험해요. 맞아요. 근데 지식이 있어도 위험한 게, 경매로 나왔다는 거는 보통은 금매라는 단계를 지나요. 금매해서도 안 팔린 그렇지. 거. 금매라는 거는 5%에서 10%까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만 싸게 해놔도 네. 팔려야 정상이에요. 네. 그런데도 안 팔렸다. 그 일반 매물 같은 경우는 10%, 뭐 15%까지도 싸게 내놔야 돼. 그럼 왜냐면은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문제점이 있길래 집에? 그거야. 그런데도 안 팔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매로 넘어온 거예요. 집이 무너져 간다거나. 아니 뭐 위치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집이 너무 개판이다거나, 수리를 해야 될 게 많다거나, 네. 아마 그런, 아니면 뭐 어떤 히스토리가 있다거나, 뭐 자살한 사람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왜냐면 그 주위 사람들은 아니까 뭔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매라는 거는 전국구잖아, 소비자가. 네.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격만 보고 뛰어듭니다. 그래서 낙찰받아 가요. 네.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도 소수예요, 소수. 뭐 자기 보지도 않았던 물건을 낙찰
낙찰 물건을 못 보고 못 사는 보는 거지.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전국구로 소비자들이 이제 생기는 거니까. 물론 이제 자기가 사전 답사를 가기도 하겠지만 답사를 가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거기 있는 경매표만 보고 보통 거래를 하고. 그 뭐 그리- 경매는 추천하지 않는 건가요? 경매로 뭐 잘 하시면은 경매를 해도 되죠. 난 일단 부동산 물건은 다 일단 부동산이라면 다 좋다.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근데 다만 이제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살아야 되고 구도심보다는 신도심이고 네. 여기 없는 것보다는 역세권이 낫고. 네. 근데 또 상품에 따라 달라. 이 상가를 받느냐, 주택을 받느냐, 아파트를 받느냐. 아파트 같은 거 괜찮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가 좋은데 아파트는 보통 낙찰가가 실거래가랑 비슷하게 낙찰을 받아요, 보통. 경매의 경우? 경매의 경우에도 실거래가랑 비슷하게. 왜냐면은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파트는 똑같은 상품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공산품처럼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거의 실거래가거나 실거래가보다 조금 낮거나 뭐 이 정도로 낙찰이 되는 거지. 왜냐면 그 가격이 명확하니까. 근데 보통 뭐 단독 건물 같은 경우는 시세를 잡기가 애매하잖아요. 네. 그 옆 건물이랑도 다를 수가 있어. 그 가치가. 옆 건물이 20억이라고 이 건물이 뭐 또 20억 받아야 된다는 법칙이 없어요. 왜냐면은 준공 연도가 다를 수도 있고, 네. 층수가 다를 수도 있고, 네. 뭐 건축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세를 잡는 방법이 개인은 힘들다. 왜냐면은 이거를 내가 건축업자거나 부동산업자거나 개발업자야. 그러면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걸 사서 어떻게 개보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임대를 놓거나 매매를 해서 얼마의 수익이 나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져서 계획이 있으면 사도 되는데, 무조건 가격만 보고 들어갔다가 임대도 못 놓고 뭐 개발도 못하고 그럴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거는 괜찮아요. 근데 아파트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 경매로. 왜냐면 가격을 거의 뭐 다 아니까. 경매 얘기를 했네. 그럼 뭐 오피스텔 싼 오피스텔 같은 것도 접근하기 좋고,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것도 접근하기는 좋죠. 그럼 뭐 일단 그런 돈을 모아야겠네요. 종잣돈을 모아야 되고, 일단은 아니면은 좋은 직장을 구하면 돼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1년 정도 있으면은 대출이 나오니까 네. 빨리 대출을 받아서 빨리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시간을 버는 거죠. 어허. 뭐 대출 뭐 연봉 좀 괜찮고 하면은 4-5천원 나오니까 대출이, 그거를 받아서 또 그동안 모은 걸 합쳐가지고 투자를, 부동산 물건을 사기 시작하면은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죠. 괜찮네요. 그렇죠. 막 차 사고 보통 그러는데, 막 취직해서 바로 차 사고 이러면 이제 글렀지. 보통 풀 할부로 막 사가지고 막 몰고 다닐 텐데, 맞아. 그럼 월급에서 그거 할부금 나가, 차 할부금 나가, 또 차 몰고 다니면 유지비 나가, 보험료에, 재산세. 차 하나만 사도 엄청 드네요. 그렇지. 그리고 또 누구 만나러 다니지,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놀러 다니지. 또 데이트 비용 데이트도 나가지. 해야 되지. 그렇게 됩니다. 비트코인 부동산이- 얘기하다가 또 부동산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부동산이 최고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기승전 부동산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난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더 뭔가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부동산 재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아, 맞네요. 그리고 결혼도 3번 하고, 그것도 그건 다 무슨- 미인들이랑. 아, 맞아. 엄청 아름다우시더군요. 네. 부인도 아름답고 딸도 아름답고 그 막내 아들도 잘생겼고 집도 부자고
또 미국 대통령까지 됐고. 와. 그리고 부동산 재벌은 뭐 망할 일이 없어요. 경기의 여파가 그렇게 없어. 부동산도 트럼프도 한 번은 이제 파산 위기를 겪었지만 왜요?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어요. 아마 뭐 막 사업을 벌였겠죠. 근데 호텔 하나를 남겨놨어. 마지막에 카지노를 낀 호텔을. 네. 그래서 그 호텔에서 이제 나오는 수입이랑 또 자기가 그 방송에 또 다시 뛰어들었어요. 아. 그게 또 많이 살려줬지. 그러면서 다시 부동산을 늘려가면서. 여지를 남겨뒀었네. 올인 안 하고. 그럼요. 마지막 하나는 남겨놔야 돼. 맞아. 비상금처럼.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설명회 같은 데 가면은 막 갭 투자로 아파트 막 100채, 뭐 아파트 1000채 할 수 있다. 막 이런 데 있어요. 천채? 아파트를 계속 늘려가면은 부자가 된다는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경제 위기가 한 번 오면은 이제 한강 가야 됩니다. 어떤 원리인 거죠? 갭 투자라고 이제 아파트를 전세 알죠? 네.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은 전세가 많이 낀 걸 찾아봐요. 전세가 높은 거. 그러니까 막 4억 시켰다. 그러면 1억만 있으면 아파트를 살 수가 있죠. 네. 근데 1억 주고 아파트를 샀어. 4억은 전세야. 근데 이게 만약에 6억이 됐다. 5억에서 6억이 됐다. 그러면은 나는 1억 투자하고 1억을 버니까 수익률이 100%죠.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경기가 좋고 부동산이 올라갈 때 통하는 방법이죠. 근데 경기가 좋고 부동산가가 올라갈 때는 꼭 이거 아니라도 어떤 기법을 써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도 다 돈을 벌어요. 그럴 때는 주식에 투자해도 돈을 벌어요. 그럴 때가 언제죠? 있었나요? 그렇죠. 그럴 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 초반? 2007년까지 좋았어요.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한 2010년, 11년부터 한 15년, 16년까지 거의 뭐 지금까지 좋다고 봐야죠. 아, 그 이제 망해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근데 올랐죠 오히려? 지금도 괜찮아요. 부동산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다주택자들을 규제가 좀 심해져가지고 양도소득세 이런 것도 올라가고. 문재인 정부가 뭘 좀 많이 했던데. 그렇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제 문어발식으로 늘렸을 때는 주식 투자나 가상화폐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부동산 투자를 주식 투자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방식 자체가. 네. 그러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데 엄청나게 위험하게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집값이 올랐다가 내렸어. 집값이 내려가면 전세금도 낮춰달라고 해요. 네. 전세금을 낮춰준다는 거는 내가 4억 전세가 3억 5천이 되면 내가 5천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아파트가 내가 10개가 있어. 네. 어떻게? 5억을 빼줘야 돼. 네. 그 전에 잘 될 때는 전세금을 계속 올려요. 4억에서 막 4억 5천. 근데 이걸 또 이 사람들은 보증금 올려준 걸 받으면 또 사 아파트. 네. 그렇게 막 시켜. 늘렸어. 근데 현금은 없는데 이제 아파트가 막 많아진 거지. 그런데 이 내려가 이제. 그럼 돌려줘야 할 때 또 나오는 거예요. 꼭 돌려줘야 되나요? 돌려줘야죠. 전세금 낮춰달라고 하면. 그리고 아파트가 막 늘어나면은 재산세도 이제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맞네. 이제 6억 이상 되면 종합 부동산세도 내야 되는데 얼마나 내야 돼요? 뭐 많이 내야 돼요. 자기가 가진 재산에 따라 다르지만 네. 그 생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월세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월세로 돌리는 과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하는 타이밍을 보통 못 잡아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내가 아파트를 10개, 20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월세로 돌리려면은 그 아파트 중에 한 4개, 5개 정도는 정리를 해야 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5억에 4억 낀, 전세 4억이 낀 5억짜리 아파트가 20개 있어. 네. 근데 이거를 월세로 돌리려면은 4억이라는 돈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5개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5개 정도 정리해서 하나를 월세로 돌리면 15개가 돼버리죠. 네. 보통 사람들은 이 타이밍을 못 잡아요. 왜? 왜냐면 이게 늘어나는 게 좋거든. 아 5억이면 늘어나는 게- 5개 더 살 수 있는데 맞아. 월세로 돌려? 조금만 더. 그러다가 이제 골로 가는 겁니다. 굴러가는 방법이 또 나왔네. 많습니다. 골로 가는 방법. 사람이라는 게 이 욕심과 공포 네. 이 두 가지에 조정되면은 한강 가게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떤 감정보다 강해요. 맞아요. 이걸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하면은 그럴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정말 이제 5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로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네. 6천만 원짜리 오피스텔 30만 원 나오죠 월세가. 300에 30. 자 이걸 해. 그럼 내가 50% 대출을 받습니다. 3천만 원 하고 3천만 원을 대출 받아요. 네. 그러면 이자가 뭐 한 얼마나 나오려나 이자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0만 원 안 나올 거야. 뭐 5만 원, 뭐 6만 원 나올 거야 한 달 이자가. 근데 지금 원리금 상환해야 되니까 좀 많이 늘어나겠다. 뭐 20만 원 나온다 칩시다. 한 달에? 한 달에 20만 원 나온다. 그럼 10만 원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또 차곡차곡 모으면서 또 월급도 다시 모아요. 그냥 2개로 늘려요. 네. 그러면 1년에 바짝 모아서 한 2천만 원씩 모았다 치고 2천만 원. 와. 2천만 원, 뭐 200만 원씩 저금하면 되지. 200만 원씩. 와. 월급 3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저금하면 되지. 못해요? 할 수 있을까요? 잘 할수 있지. 모르겠네요. 돈 많은 남자친구 사귀면 됩니다. 아 그게 뭐예요? 정말 별론데요. 별로예요? 네. 돈 없는 남자친구 사귀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도. 그건 맞는 말이네요. 돈 많고 좀 나이도 좀 많은 남자친구 사귀면은 거의 다 냅니다. 네. 아니 그렇게 해서 나는 돈 모아서 이렇게 부동산 사서 결혼하면 남자친구가 좋아하겠죠. 야 내가 너 이거 이렇게 모으게 해줬구나. 네. 물론 헤어지면 뭐 끝나는 거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개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월세 20만 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기간이 점점 짧아져. 그걸 사는 기간도. 맞네. 그렇죠. 수익이 계속 나니까. 근데 이제 기간이 뭔가 이게 좀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똑같은 거 반복하니까. 똑같은 걸 반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안 하는 거야. 내가 돈이 안 돼도 주식을 왜 하느냐. 짜릿하니까. 오르고 그렇지 오르고 내리고 짜릿하죠. 도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돈을 잃어도 계속 도박하는 이유가 땄을 때 그 느낌이 그렇죠. 땄을 때의 느낌. 도파민 빵빵 빵빵. 터지고 막 내가 잘나서 딴 거야. 잃었을 때는 운이 없네. 맞아.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거야. 돈을 더 한 번 더 했으면 땄는데. 이러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 인내심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도 인내심이 있어야 되듯이 맞아요. 이 부자가 되는 건 인내심을 가지고 종잣돈을 모아서 또 그 종잣돈이 황금알을 낳는 계란 아니지 황금알을 낳는 닭 황금알을 낳는 닭을 사야지 황금알을 자꾸 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닭을 사야 됩니다. 맞아요. 맞는 가격이 말이네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황금알을 사면 안 되고 네. 닭을 사면은 비트코인도 채굴업자들은 돈을 벌어요. 네. 보니까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개당 단가가 600인가 700인가 한다더라고. 근데 아직 1200이잖아. 네. 그럼 걔네들 아직 돈 버는 거야. 한 개 채굴해서 팔면은. 우와. 채굴을 해야지. 하여튼 채굴?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채굴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채굴은 컴퓨터를 사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려야 돼요. 네. 채굴하려고?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채굴하는 것도 뭐 몇백만 원, 뭐 대당 몇백만 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게 뭐 한 달에 뭐 한 개씩 채굴을 되던가 뭐 2달에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 걸 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나라 어디 컴퓨터 회사에서 채굴용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전용. 네, 그냥 그래픽 카드를 막 여러 개 꽂아가지고 네. 보통 그래픽 카드를 이용하는데 여러 개 꽂아가지고 성능이 좋으면은 계산이 빨리 돼가지고 채굴이 빨리 돼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데 하여튼 뭐 비트코인 하려면은 채굴을 하는 게 낫고 내가 트레이딩을 해서 뭐 쌀 때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야겠다? 이거는 착각입니다. 착각. 이런 거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 있으면은 빨리 정리하세요. 빨리. 이거 좀 있으면 돈 빌려달라 그래요. 이제 이거 지금 저점이니까 돈 좀 빌려줘봐. 이거 사면 대박나. 이런 얘기가 곧 들려옵니다. 그렇군요. 주위에 물어보고 혹시 주식이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사귈 때 뭐 재테크 하느냐 물어보세요. 네. 재테크 안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한다 그러면 뭐해? 주식? 코인? 한다 그러면은 빨리 정리해. 아 그래? 하고 바이바이. 그냥 바이바이라고 해줄 필요도 없어요. 연락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뭐 1년, 2년 뒤에 뭐 주식으로 큰 돈 벌었어. 그래도 만날 필요 없어요. 또 1년 후에는 깡통 거지가 돼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 돈이 아니에요. 좋은 팁이네요. 네. 근데 부동산 나는 지금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만남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원히. 부동산이라는 게 자체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건물이 없어지지 않은 이상. 건물도 없어지지 않아요. 지진 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보수하면 돼요. 보수. 그렇겠네요. 웬만한 재앙이 내리지 않는 이상. 그렇죠. 핵폭탄 터지지 않는 이상. 핵폭탄 터지면 뭐 주식하든 코인하든 다 어차피 일단 내가 죽으니까. 내가 죽는 거니까. 그리고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좋습니다. 젊은데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바로 잡아야 돼요. 전해요. 바로 잡아야 됩니다. 꽉 잡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사람을 가려 사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꿀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영원히 같이 가는 거예요. 저희 방송을 영원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꾸준히 올라오진 않지만 꾸준히 들어주세요. 꾸준히 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이 정도로 끝냅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